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명리학 강의하는 일석유용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38페이지, 39페이지에 청강과 지지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계속 논했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행, 목화토금수는 오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오행 중에서도 갑무, 갑병, 무경, 임은 양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을정, 기, 신, 개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갑을은 싸잡아서 목이라 하는 거고, 병정도 싸잡아서 목이라 하며, 무기도 싸잡아서 토라 합니다. 경신, 금, 임계수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리게 되죠. 명리학에서는. 그런데 청강과 지지, 음양호행 이런 것들 전부 다 전 시간에 배웠지만 굉장히 좀 심오하고 조금 어려워요. 난해하고. 그래서 번잡하게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양호행에 알아야 되지만 심취하면 안 돼요. 이 명리학을 하는데 음양호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양호행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명리학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쓰임이 각각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38페이지, 9페이지 중간에, 39페이지 중간에 이 배수표가 있고, 그 밑에 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이 갑목은 양목으로서 굉장히 쭉 뻗어나가는, 하늘을 쭉 뻗어 있는 대립목의 비유가 되는 거고, 이 을목은 아주 어린 나무로서 난초목이나 또는 화초목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 큰 대립목에 피어 있는 잎사귀나 꽃의 비유가 되는 거죠. 이 병화, 얘는 태양화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큰 태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정은 등촉화, 인간이 만든 어떤 횃불이나 촛불이 비유되는 거고요. 이 토는, 무토는 성장토로서 아주 척박하고 마른 땅의 비유가 되기도 하면 큰 산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기는 음토로서 습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토, 밭이나 논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금은 철광석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또 광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신금은 보석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그러니까 땅 속에 땅을 팠더니 보석이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다거나 그런 보석에 비유되는 신금이 되는 거고요. 이 임수는 대해수, 큰 바다나 강의 비유가 되는 대해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계수는 작고 어린 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에 비유되는 우로수의 비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런 뜻을 우리 페이지 39페이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9페이지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사명이 다 틀립니다. 사명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갑목으로 태어났으면 이 갑목의 사명은 뭐냐? 나무가 그냥 있으면은 사회에 쓰임이 된가요? 이 광물질인 이 경금이 아직 재련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정화가 이 경금을 재련을 해서 도끼자루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 도끼로 나무입니다. 예. 이 나무를 쪼개서 책상을 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의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런 류의 쓰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초는 이 도끼로 때려버리면 될까요? 금극목, 우리 상생상극 배웠죠? 금극목으로 이것을 제어를 해버린다면 이 어린 난초가 어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이 꽃은 이 태양을 보고 이 계수가 물을 줘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양도 마찬가지고 각각 쓰임이 다 있어요. 이 기토도 마찬가지고 이 경금도 마찬가지고 이 보석도 마찬가지고 각각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쓰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간이 뜻하고 있는 대림목, 화초목, 태양화, 연원토, 광석금, 주옥금, 대해수, 강하수, 우로수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외우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사주팔자를 볼 때 이 팔자에 과연 쓰임이 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는 천간에 대한 거였고 밑에는 지지에 대한 겁니다. 교재 3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이 임묘지는 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입춘이 됩니다. 음력으로는 2월 3일경이 되겠죠. 그리고 30일 후에는 경칩이 돼요. 또 30일 후에는 청명이 되고 또 30일 후에는 입하가 됩니다. 얘는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한 이렇게 절기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으로 태어나면 봄에 태어난 거예요. 봄에. 이 명리학은 계절을 많이 중요시 생각합니다. 특히 절기를 많이 중요시 생겨요. 절기. 몇 월에 무엇으로 태어났냐? 여름철에 태양으로 태어났냐? 남으로 태어났냐? 금으로 태어났냐? 물로 태어났냐? 또는 토로 태어났냐? 이런 것들이 일단 정해지게 돼요. 겨울철에 목으로 태어났냐? 화로 태어났냐? 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부터 명리학은 시작이 돼요. 그것부터. 그리고 팔자기 때문에 몇 월에 일간이 뭐냐가 일단 두 글자가 되죠. 여기에서 약 명리학의 반틈 50%는 아니어도 그 50%에 육박할 정도로 팔자가 일단 정해지. 그 나머지 포인트들이 포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이 천간과 지지를 배우는데 그냥 알고만 있는 배운 게 아니라 그 쓰임이 과연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절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름철이면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가을철이면 선선한 기운이 강하면서 이 금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기가 왕성한 거고 봄에는 목기가 왕성하고 여름에는 화기가 왕성하고 겨울에는 수기운이 왕성한 겁니다. 그럼 이 토들은 뭐냐? 이 토들은 각 계절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조절하는 조전신인데요. 조절신. 그래서 사주팔자에 토기가 없다면 굉장히 조절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상한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기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쓰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생지라고 돼 있고 왕지라고 돼 있고 고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인사신의 이 네 글자를 전부 다 생지라고 해요. 통틀어 싸잡아서 좌오묘유 묘오유 자 얘들은 전부 다 왕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지는 굉장히 왕성한 시기예요. 목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는 묘월이고 화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은 5월이며 금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은 6월이고 수기가 왕성한 시절은 자월이 되는 겁니다. 이 고지들은 각각의 이 임묘,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다 어떤 조절하는 조절신이 되지만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삼합의 또 묘지가 되는 창고가 되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번 되지 않았는데 외울 게 굉장히 많게 됩니다. 음양호행의 생극제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국토, 토국수,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런 것들을 음양의 오행의 생극제화도 외워야 되고 천간도 외워야 되고 지지도 외워야 되며
절기도 외워야 된다는 거죠. 또 뒤에도 외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번에 전부 다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응용을 하게 되고 접목을 시켜줘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통변도 물론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는 중간에 그런 것들을 들어서 많이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사주팔자를 잘 보게 됩니다. 예, 이상 우리 교재 38, 39페이지 천간과 지지의 비속에 대한 것들과 그에 대한 해당 뜻을 배웠으니까요.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